안녕하세요. 르시를 요원 원장 이완입니다. 요즘에 저희 병원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고 호소하시는 피부 건조증 환자분들이 작년 12월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12월이 되면서 겨울이 되고 대기의 온도가 낮아지고 실내 습도가 건조해지고 또 난방까지 하게 되니까 몸에 있는 피부의 수분이 점점 밖으로 뺏겨서 특히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아주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피부 건조증, 즉 질환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피부 건조증은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 가려울 수도 있고 따가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피부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렇게 시멘트가 갈라지듯이 각질들이 많이 갈라져 있고 각질이 위로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적으로 뭐를 조심하고 체크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냐 하면 먼저 보습을 적절히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이나 몸에 보습을 잘하는데 왜 피부가 건조해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첫 번째는 보습의 양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보습의 양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얼굴에 보습을 할 때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는 손가락 2마디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팔이나 다리에는 손가락 2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보습의 양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보다 더 이건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더 바르신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습의 강도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보습제는 수분과 유분의 함량에 따라서 수분이 아주 많은 앰플 타입부터 유분이 아주 많은 크림 타입까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로션을 썼다면 보습의 강도를 올려서 크림 타입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 앰플로도 충분했다면 로션이나 크림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보습의 강도를 올린다면 더욱 적절한 보습의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하는 실비보험이 적용되는 보습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은 보통 아토피 피부염을 타겟으로 보습을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보습의 강도, 즉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적절히 처방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아파트건 주택이건 추우니까 실내 난방을 많이 해서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습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속 건조한 환경, 뜨거운 환경에 노출이 된다면 또 수분은 또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내 습도를 가습기를 틀거나 아니면 빨래를 건조시키는 등을 통해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즉 5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씻는 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너무 오래 씻거나 너무 뜨거운 물에 씻거나 그리고 씻을 때 이태리 타월이나 떼수건이나 강한 마찰이 강한 타월을 이용해서 몸을 빡빡 문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피해야 되겠습니다. 즉 샤워 시간은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이 되면 신체의 피부는 지질이 약해져서 기름막이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피부는 훨씬 빨리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한 타월로 마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처음에 타월로 마찰을 해서 문지르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즉시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피해야 되겠고 클렌저를 쓰시더라도 소량의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또 손을 이용해서 마찰을 줄이시면 또 건조증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습제는 그렇게 강도를 올리고 더 강한 제품을 발랐는데도 보습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보습제를 바른 총 시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최소 2주 그리고 한 달에서 2달까지는 매일 발라야 이 보습제의 효과가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바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언제가 좋냐고 하면 보통 피부 건조증은 이렇게 보습을 잘해주고 실내 온도 습도를 조절하면 많이 보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갑거나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나 주사 피부염이나 다른 질환들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과에 방문을 해서 시술을 통해서 얼굴의 건조함을 해결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떤 시술이 좋은지 문의도 많은데요. 일단은 내 얼굴에 염증이 없으면 수분 관리나 초음파 관리, LDM 초음파 같은 관리를 통해서 수분을 얼굴에 밀어 넣어주는 관리를 하면 즉각적으로 보습 효과가 있겠고 또 리쥬란 HB라든지 물광 주사라든지 히알루론산 성분의 주사제를 얼굴에 직접 맞게 되면 바로 보습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얼굴에 염증이 없는 상태를 가정으로 한 것이고 내 얼굴에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염증이 심한 상태라면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적절히 쓴 후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서 주사 치료나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얼굴이 염증이 심하다면 오히려 이런 관리나 주사가 독이 되어서 원치 않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고 피부 장벽이 많이 파괴된 분들은 주사 시술 자체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따가움과 아픔을 더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질은 계속 제거하지 말고 놔둬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 각질은 정상적으로 한 달 주기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신체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질이 떨어지지 못하고 몸에 붙어 있게 되면 비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몸에 이렇게 각질이 하얗게 뜬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는 염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떼수건으로 밀지 말고 이태리 타올로 밀지 말고 아하나 바하 성분의 클렌저를 가지고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 각질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염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각질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이 있겠죠. 두피가 빨갛게 부어있고 각질이 떠있고 뾰루지도 나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생제 약물과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고 바르고 하면서 염증을 깔아앉히고 나서 나중에 다 안정화되면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드물게 나는 사소한 자극에도 바람만 불어도 얼굴이 따갑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피부 건조증이 아니고 피부 묘기증, 즉 알레르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항히스타민제 경구 복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2월, 1월, 2월까지는 계속 춥고 차가운 날씨가 반복이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목욕탕의 빈도를 줄이든지, 그리고 보습제도 잘 사용하시고, 정 안되면 피부과도 방문하셔가지고 잘 치료를 받으셔서 이 힘들고 추운 겨울에 아픈 피부를 잘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